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 에디터 강영진입니다. 지난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변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이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다는 기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까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청와대와 백악관이 김정은 와병설에 대처하는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임을 강조하는 데 비해 백악관은 지켜봐야 한다는 식입니다. 저도 지난주 두 나라 입장이 왜 다른지를 분석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김정은 신변 이상 문제를 다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이 왜 온 세상의 주목을 끄는지를 다소 이색적인 방법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11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조선중앙TV가 중계한 회의 모습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좌우에 앉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에게 지나가는 말투로 말을 건네자 두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손을 앞에 모으고 공손한 자세를 취한 대목입니다. 최 상임위원장은 올해 만으로 70살입니다. 북한에서 공식 권력 서열 2위입니다. 박 부위원장은 올해 만으로 81살입니다. 공식 서열 3위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만으로 36살입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살아있다면 올해 만으로 78살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로만 보면 최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작은 아버지뻘이고 박 부위원장은 큰 아버지뻘입니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공손한 정도를 넘어 두려워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 TV는 이런 장면을 걸러내지 않고 오히려 부각시켜 방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 위원장이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북한 주민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김 위원장은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처럼 막강한 절대 권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절대 권력이 가능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북한이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이른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어온 도쟁의 나날에 경ля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를 영도의 유일 중심으로 하는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은 100배, 1000배로 다져졌습니다. 북한에서 이 10대 원칙은 기독교에서 10계명보다 더 철저히 지켜야 하는 절대적 규율입니다. 이 원칙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74년입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전 주석의 후계자로 지정되면서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물려받은 권력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10대 원칙입니다. 10대 원칙의 전문은 꽤 깁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교실을 신념과 신조로 철저히 받아들여서 목숨을 걸고 무조건 대를 이어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만든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에서 일부 표현만 살짝 바꿔서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김정일의 10대 원칙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으로 돼 있는 부분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수령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유일한 영도자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 겁니다. 물론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김 위원장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강력한 통제와 선전선동부의 끝없는 세뇌 교육이 치밀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조직 지도부는 당 안의 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입니다. 조직 지도부는 노동당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모든 생활 방식을 일일이 정해주고 잘 지키는지를 감시합니다. 선전선동부는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 특히 노동당원들은 조직 지도부가 정해주는 대로 생활하고 선전선동부가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당원과 주민들의 생활과 생각을 통제할 때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입니다. 북한에도 헌법이나 형법, 민법과 같은 법률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률은 법치주의 국가와 달리 효력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법보다는 노동당 당규가, 노동당 당규보다는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노동당원이든 아니든 행정관료든 아니든 김정은을 제외한 그 누구라도 법조문에 규정된 대로 일처리를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른 일처리가 당규약에 어긋나면 또 당규약에 따른 일처리가 10대 원칙과 맞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일처리가 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당원들은 10대 원칙 전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생활도 모두 10대 원칙에 맞게 해야 합니다. 생각도 생활도 모두 10대 원칙에 맞게 한다는 것은 영도자 또는 당중앙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김정은에게 무한대의 충성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룡해도 박봉주도 김정은이 지나가는 듯 말을 걸기만 해도 벌떡 일어서서 손을 마주잡고 황송해하는 모습은 바로 두 사람이 10대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멸망한 뒤에도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지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북한의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은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10대 원칙이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괴이하기까지 한 북한에만 있는 주민 통제 장치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병으로 쓰러진다는 것은 바로 북한의 권력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 전 세계 질서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속에서도 전 세계 주요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창 너머 북한은 앞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북한의 모습을 기회가 닿는 대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다음번에는 10대 원칙을 뼛속 깊이 익힌 북한 노동당원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꾸려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창 너머 북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